자, 1번 13쪽, 고단백 13쪽 보세요. 자, 첫 번째 시조, 근경, 원경 없습니다. 근경은요, 가까이서 보는 경치란 뜻이야. 원경은 멀리서 보는 경치란 뜻이에요. 나에도 시선이동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자연물 외역묘사 없고요. 내적 독백도 없어요. 그 다음 3번,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신경변화. 자, 가에서 신경변화 절대 없어. 완전히 단호하게 변함없는 충심. 그 다음에 4번 나는 다와 달리 영탄법. 여러분 영탄법은요 감탄형 종결 어미를 쓰거나 감탄사를 쓰거나 나에도 있고 다에도 있어요. 영탄법. 나에서는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마지막 장이 속 타는 줄 모르도다가 감탄형이야. 그 다음 다에서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 다음 2번. 자, 이방원의 하여갑니다. 첫 번째 줄,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려. 지조와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 지조, 명분 따위 중요하지 않고요. 만수산, 드럼칙, 줄치세요. 드럼칙은 서로 함께 어울려 사는 자연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럼칙에 비유해서 자연물에 비유해서 함께 하자고 뭐하고 있는 거야?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회유.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쓴 이방원의 하여가를 듣고 정몽주는 가에 있는 단신가를 지어서 선주교에서 피살됐다고 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에 1번. 가와 복이 모두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거 갑니다. 복이 X. 그 다음 가와 복이 모두 각박한 세태는 나타나지 않아요. 탈속적, 속세에서 벗어나는 것도 없어.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자연친화 성격시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뭐 있었죠?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니 이런 거야. 그 다음 가에서 자기 신념에 따른 삶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보기에서는 주어진 삶에 순응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 맞고요. 4번 가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의 가를 보세요. 자신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보기에서는 자신과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5번 현실의 삶을 전가하고 있다. 전가 없어요. 떠넘기다 이런 뜻이야. 전가 없고 자책도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별표 치시오. 나의 화자는 속타는 심정을 초의 심지가 타면서 촛농이 흐르는 것에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나에서 촛불은 뭐라고 그랬죠? 화자의 정서를 대신 전달하는 객관적 상간물이라고 했어요.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병상련. 화자는 촛불을 보고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 너도 눈물 흘리고 있니? 너도 속 타고 있니? 동병상련. 촛불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그 다음 다에서 내 홀로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 보통 대부분의 꽃들은 봄에 피지만 국화만 홀로 언제 핀다? 가을에 핀다. 그래서 오상고절이라고 예찬했다고 했어요. 추운 서리빨 날리는 가을에 꽃을 피우는 국화의 기상을 예찬한다. 그 다음 나의 현는 촛불, 켜있는 촛불은 동일시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의 3월은요 계절을 나타냅니다. 나는 아니고 다는 맞고 다는 시간적 배경이 맞고 나는 아니다. 그 다음 나에서는 애상적 그 다음에 오상고절에는 절개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 5번에서 촛불 동일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에서 너는 국화를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찬 맞습니다. 3번 그 다음 자연풍류 1번 4번 나 X 그 다음 나 아니고 다의 시간의 흐름이 있죠. 그 다음 2번 자, 자연을 즐기는 방식 1번 육어는 속세를 벗어나서 외딴 곳에 머무는 그 외딴 곳이 자연일 때가 많아. 그 다음 2번 탐승은 명승지를 탐방하다 핫플레이스 가봅시다 해서 요즘 막 단풍 절정이고 막 사진 엄청 올라오는 거 있지. 한번 검색했더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단풍 명소가 계속 릴스에 뜨는 거야. 그게 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위의 일상 응거하는 공간이나 일상적인 생활 공간 주위를 도니며 자연을 즐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는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심리적 만족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인데 무림산중은 지금 풍류를 즐기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갔죠? 일하러 간 겁니다. 일하러. 노동의 공간. 노동의 현장. 무림산중 자연 속에 들어간 이유는 풍류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노동의 공간. 자, 선지 체크 플러스를 보세요. 오른쪽에 6번 보세요.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강사는
아직 화자가 가보지 못한 탐승의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지금 초가집에서 병풍처럼 강산을 둘러두겠다고 했잖아. 여기에서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두는 거 기발한 발상, 창의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곤방배하고 입담배는 노동을 한 뒤에 풍요를 즐기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은 맞다. 그 다음 3번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했어요. 나에서 빈천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관문에 팔려고 한다고 했어.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이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상황 설정. 자, 대조적 가치는 뭐가 쓰였죠? 대조적 가치, 빈천과 관문. 자, 그런데 결국은 자연 앞에서도 세제줄 주제입니다. 자연 앞에서 권세도 부질없음 줄 치시고. 그래서 자연에서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번 반성 없다. 3번 반성 X. 그 다음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애절하게 드러낸 사람도 있고요. 웃기게 드러낸 사람도 있고요. 가정에서 드러낸 게 있어. 자, 정리. 가는 애절한 기녀시조. 나는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시조. 그 다음 다는 뭐라고요? 가정해서 과장해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주제는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다르다. 1학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자, 1번, 2번입니다. 그 다음 2번, 1번 정성껏 만드는 과정은 없고요. 춘풍 이불은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이불이란 뜻이고 따뜻한 봄바람 같은 춘풍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1번. 그 다음 나머지 다 나와 시험에 별표야. 그 다음에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시나요? 안부를 물었어요. 달빛은 사창에 저희 한이 많습니다. 줄쳐 한이 많습니다. 정서 직접 제시. 정서 직접 제시. 꿈속의 넋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가정. 자, 문 앞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걸. 과장.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잘못된 거 4번입니다. 만남을 돕는 X. 3번도 시험에 잘 나왔어. 자, 그 다음 넘기세요. 해학과 풍자 18쪽. 자, 두터비 세번 치세요. 두터비는 풍자 대상, 탐관오리. 파리는 힘없는 백성. 두터비가 파리를 잡아먹었어. 힘없는 백성을 가렴주구 하는, 가렴주구는 가혹한 수탈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 풍자 대상. 자, 그럼 두터비를 어떻게 풍자했냐? 중장 보세요. 사설시조의 가장 큰 특징은 중장이 잘 드러난다고 했어. 열거, 반복 나온다고 했죠. 두 번째 줄에서 열거, 반복이 아니라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걸이 떨거늘. 자, 두터비가 두려워하는 대상 백송걸. 백송걸은 두터비를 잡아먹는 두터비보다 힘센 놈. 고위 중앙관리. 그러면 위에 한양에서 지방관리를 뭔가 그거 하려고 오는 거 뭐죠? 갑자기 암행어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위관리에 해당하는 백성거를 보고 두터비가 깜짝 놀라서 뭐하고 있죠?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 두어 마리 자빠진 거야. 초장하고 중장에서는 두터비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작가가 화자예요. 작가가 두터비가 파리를 잡아먹는 모습, 그리고 백성골한테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 근데 중장에서는 비판 대상인 두꺼비를 희화화 시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는 뜻이에요. 우스꽝스럽게 웃음을 유발하면서 비판한다? 그게 풍자야. 두터비가 도망가다가 두어 마리 자빠진 거야. 희화화. 자, 근데 백성골을 보고 도망가지만 파리한테는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두터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두터비는요, 강한 놈한텐 약하고 약한 놈한텐 강해. 첫 번째, 백성을 수탈하는 두터비.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약강 강약. 강한 놈한텐 약하고 약한 놈한테는 강한 두터비의 모습. 그 다음 세 번째 종장에서 화자가 바뀝니다. 작가에서 화자가 두터비로 바뀌어요. 두터비가 하는 말은 직접 인용.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처라 날랜 나의 망정이지 애얼질 뻔하겠구나. 두터비의 말 직접 인용해서 두터비 뭘 풍자하고 있냐면 허세. 아, 진짜 나 정도니까 이 정도지. 자칫 잘못했으면 흥고 다칠 뻔했다. 엄청 힘들 뻔했다라고
별로 안 아픈 척 하는 거야.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게 뭐야? 허세야. 허세는 허장성세를 줄임말입니다. 하자가 바뀌는 버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두터비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풍자 효과 높이고 있습니다. 풍자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두꺼비가 하는 말을 인용했다. 두 번째, 두꺼비를 희화화시켰다. 근데 두꺼비는 왜 풍자 대상이다? 첫 번째, 백성들을 수탈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강한 놈 앞에서 약하면서 약한 놈 앞에서는 강한 척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허세를 부리는 모습. 그 다음 두 번째 시조를 보세요.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창문 동그라미 치세요. 공기가 답답할 때 창문을 열잖아요. 근데 여기서 창문은요.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겁니다. 자, 나시조의 특징. 초장 옆에 기발한 발상. 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기발한 발상 여러 가지 배웠어요. 동지딸 기나긴 밤을 싹둑 잘라서 갖다 붙이겠다. 동지딸 기나긴 밤. 이것도 기발한 발상에 들어간다고 했다. 안 보이는 대상이지만 추상적인 대상을 싹둑 잘라서 갖다 붙임으로써 임에 대한 그림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사는 드릴 데가 없으니까 초려상관 옆에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 병풍처럼 둘러보겠다고 했죠? 강산 좋은 경을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리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니? 강산과 같은 큰 자연물을 우리 집에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야. 내 집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드릴 수 없는 강산과 같은 자연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병풍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병풍에 빗대어서 자연과 동화되어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여기 나오는 창내고자. 마음의 창을 내서 창문을 열어서 근심, 걱정, 덜어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자, 이것도 추상적인 대상이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하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나시조의 특징은 창내고자 동그라미 치세요. 창내고자 A. 다 맞았어요? 이렇게 틀렸어. 아직 다 못했어? 창내고자 A. 그 다음 두 번째 창내고자 A. 이내 가슴에 B. 창내고자 A. A가 세 번 나왔는데 A 중간에 B가 하나 섞여 있고 A가 있어요. A, B, A 구조 반복해서 쓰는 거 옛날 민요에서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AA 구조 반복되면 운율 형성이에요. 운율 형성. 전통적인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이다. 자, 고무장지, 쇠설장지, 들장지, 열장지 요거는 전부 다 창문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자 미상의 작품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나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암돌적인 수돌적인 배목글씨, 크나큰 장돌이로 뚝딱 박아, 뚝딱, 뚝딱, 동그라미,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성어, 음성상징어 사용하면 생생한 효과 나타낸다고 했어.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창을 내고 싶다. 화자의 소망은 지금 너무 답답해. 근심 걱정을 어떻게든 덜어내보고 싶은 거야. 그거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근심 걱정을 덜어내고 싶은 마음을 심각하게 아니고요. 웃으면서 극복해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사설시조에는 들어있다. 답답할 때면 창문을 여닫아서 근심 걱정 덜어내고 싶다. 그 다음 다시조는 가시조와 주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것 겨우 무설리로다. 물것 세 번 치세요. 진짜 한 몸 살아가자고 하는데 물것 나를 물어 뜯어먹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탐관오리입니다. 백성을 척취하는 아까 얘기했던 두터비 같은 가렴주구를 일삼는 지배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것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직접적 아니고 우의적으로. 가시조다. 가시조, 다시조의 공통점. 지배층을 우의적으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근데 가시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희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것들을 모두 찾는데 물것인 것과 물것 아닌 걸 찾으셔야 됩니다. 물것은 세모 칠 겁니다. 물것 아닌 것은 X 표시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비파 같은 비너 새끼, 비파 같은 줄쳐봐. 버튼이라고 나와 있잖아. 비파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얘는 물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비나 새끼, 비나 새끼는 빈대 새끼라고 생각하면 돼. 자, 물것에다 세모 치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대상이니까 세모 치세요. 비나 새끼, 빈대 새끼, 비나 새끼를 뭐에다 비유한 거야? 비파에다가 비유한 거야. 비파는 옛날 사람들이 쓰는 악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기 모양을 닮은, 비파를 닮은 빈대새끼. 사령 버튼, 얘도 마찬가지야. 사령 X. 자, 등에 어이, 갈딱이, 사미야기, 샘바퀴, 누름바퀴 다 세모예요. 피격 버튼, 얘도 X.
보리알 겉은 X. 가랑니, 수특니, 주린니, 각각니, 잠벼룩, 외벼룩, 뛰는 놈, 기는 놈에 다리 기다란 모기, 뿌리 뾰족한 모기, 살찐 모기, 여인 모기, 그리마도 벌레 이름이야. 뾰루기까지가 모두 다 물것들을 열거한 겁니다. 물것들 열거했고 심한 당비루 X. 당비루는 물것한테 물리면 벅벅 긁다가 뭐가 생깁니까?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비루 X. 피부병 때문에 물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 그 중에 차마 못 견딜 손 5,6월 복다림에 18이도 세모. 가렴죽을 일삼는 탐관오리를 여러가지 물것들에 빗대어서 비판, 풍자하는 가시조. 가시조는 두터비로 우의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